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지금 계신 곳을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의 기운을 보내드립니다. 이 망가진 벼루 조각이나 들고 썩 나가거라. 과거 시험을 하루 앞둔 새벽, 할아버지는 손자가 5년을 아껴온 벼루를 마당 댓돌 위에 내리쳐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깨진 조각 하나를 집어 손자의 발 앞에 던지며 서늘하게 내뱉었습니다. 이 망가진 벼루 조각이나 들고 썩 꺼져라. 내 눈앞에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내 손으로 관아에 넘기겠다. 손자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단 한 번도 눈물을 보이지 않던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런 할아버지가 하필 과거 시험 전날 새벽 5년을 함께 버텨온 손자를 내쫓은 것이었지요. 깨진 벼루 조각은 차가운 흙바닥 위에 쓸쓸히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 망가진 벼루 조각 속에는 무엇이 감추어져 있었을까요? 그리고 할아버지는 왜 하필 그날 새벽 손자를 내쫓은 것이었을까요? 옛날 옛적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 가을 거지가 끝난 들녘에는 허수아비만이 바람에 쓸쓸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낡은 기와집, 그곳에 윤참봉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한때 한양에서 이름을 날리던 선비였으나 젊은 날 간신들의 모략에 휘말려 억울하게 벼슬길에서 밀려난 뒤 낙향하여 오직 손자 하나를 키우는 것으로 여생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자의 이름은 윤서진. 올해 22, 눈빛이 맑고 이마가 넓어보는 이마다 큰 인물이 날 상이라 감탄하는 청년이었지요. 서진이 3살 때 부모는 괴질로 하루아침에 세상을 떠났고 그때부터 할아버지 윤참봉이 손자를 홀로 키워왔습니다. 윤참봉은 엄하기로 고을에서 소문이 자자한 분이었습니다. 밥상에서 국물 한 방울 튀겨도 불호령이 떨어졌고 글씨 획 하나가 삐뚤어져도 첫 새벽부터 벌을 세웠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 집 손자가 가엾다며 혀를 찼지만 서진은 한 번도 할아버지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한 훈육 뒤에 감춰진 사랑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는 새벽마다 몰래 서진의 방문 앞에 따뜻한 미음을 놓아두었고 서진이 아파 알아누우면 사흘밤을 꼬박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서진이 글을 잘 읽은 날이면 아무 말 없이 밥상에 고기 한 점을 올려놓곤 했지요. 그 묵묵한 사랑이 서진에게는 어떤 말보다 더 진하게 닿았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는 소중히 아끼는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단계벼루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젊은 날 한양에서 이름난 석공에게 특별히 맞춘 것으로 먹을 갈면 어찌나 고운지 먹물이 비단결처럼 흘렀지요. 서진이 17살이 되던 해 할아버지가 손수 물려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벼루로 장원급제하는 날 이 할애비가 죽어도 한이 없겠다. 서진은 그 벼루를 생명처럼 아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먼저 벼루를 품에 안았고 자리에 눕기 전 반드시 마른 천으로 닦아 덮어두었습니다. 이 벼루와 함께라면 반드시 과거에 급제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는 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고을 사또의 오른팔이자 신복나리인 최동지였습니다. 최동지는 고을에서 손꼽히는 탐관오리로 가난한 백성들의 전답을 갈취하고 무고한 자들에게 죄를 씌워 재산을 빼앗는 것으로 악명이 높은 자였습니다. 그가 한번 눈독을 들이면 고을 어느 집이든 나만 하는 것이 없었지요.
그런 최동지가 윤참봉의 선산 아래 기름진 전답을 탐내기 시작한 것은 서진이 17살이 되던 해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은근슬쩍 회유했습니다. 어르신, 그 땅을 저에게 넘기시면 앞으로 이 고을에서 불편한 일 없이 사시게 해드리리다. 윤참봉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조상 대대로 물려온 땅을 어찌 남에게 팔겠느냐. 썩 물러가거라. 최동지는 씁쓸하게 물러섰지만 그의 눈빛에는 이미 독이 서리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최동지는 윤참봉 조손을 가진 방법으로 짓밟아 왔습니다. 서진이 18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갑자기 관아 포졸들이 들이닥쳐 윤참봉 집안의 곳간을 털어갔습니다. 세금이 밀렸다는 것이 이유였지요. 어르신, 밀린 세금이 쌀 20가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윤참봉은 세금을 단 한 번도 밀린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동지가 꾸민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증거가 없었습니다. 서진은 이를 악물고 곳간이 털리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한밤중 서진은 잠에서 깼습니다. 방 안이 너무 추웠습니다. 아궁이에 뗄 나무가 없었습니다. 곳간이 털리고 나서 나무조차 살 돈이 없었지요. 서진은 조심스럽게 할아버지 방문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방 한구석에 쪼그려 앉아 솔잎을 손으로 비비고 계셨습니다. 솔잎을 비비면 조금이나마 온기가 난다는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서진은 그 순간 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발이 파랗게 얼어 있는 것을, 손이 터서 피가 맺혀 있는 것을, 그러면서도 손자 방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 혼자 버티고 계신 것을. 할아버지. 서진이 낮게 불렀습니다. 윤참봉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왜 자지 않고 있느냐? 춥지 않으십니까? 괜찮다. 서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얼어붙은 발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윤참봉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진은 그 밤을 평생 잊지 못했습니다. 이 빚을 반드시 갚겠다. 반드시 장원급제에서 할아버지를 따뜻한 방에 모시겠다. 서진이 19이 되던 여름에는 더 큰 일이 터졌습니다. 최동지의 신복들이 마을을 돌아다니며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윤참봉이 역적과 내통하고 있다더라. 그 집 손자도 글쎄 야심히 하늘을 찌른다지.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진이 그를 배우러 찾아가던 훈장님도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서진 자네와 교분을 나눴다간 내 집안도 어찌 될지 모르네. 서진은 길을 걸을 때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역적 집안 손자라는 손가락질이 서진의 등 뒤에 비수처럼 꽂혔지요. 서진이 20살이 되던 봄이었습니다. 그날은 서진에게 가장 치욕스러운 날로 기억될 것이었습니다. 장터에서 그를 살 돈을 마련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좁은 고갯길을 막 넘어서는데 최동지의 수하 5이 길을 막아섰습니다. 역적 집안 손자 아니냐? 서진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수하 하나가 서진의 손에 들린 책 보따리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책이네. 역적 집안 자식이 무슨 글공부야.
그는 책을 펼쳐 몇 장을 뜯더니 땅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서진의 눈이 타올랐습니다. 돌려주십시오. 돌려줘? 허허. 수아가 비릿하게 웃더니 나머지 책들을 모두 땅바닥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서진은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5명을 혼자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수아들이 서진을 에워싸고 어깨를 밀고 발을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서진은 흙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비웃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적 집안 자식이 과거는 무슨, 평생 이렇게 흙바닥이나 핥고 살아라. 수아들이 떠나고 나서 서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찢어진 책장들이 바람에 이리저리 날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그것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운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서진은 찢어진 책장을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찢어진 책장을 하나씩 펴서 꿰맸습니다. 바늘과 실로 한 장 한 장 이어 붙였습니다. 손가락에 바늘이 찔려 피가 났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다 되어서야 책이 다시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울퉁불퉁하고 흉했지만 글자는 그대로였습니다. 서진은 그 책을 벼루 옆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찢겨도 이어지는 것이 글이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서진이 21살이 되던 가을에는 최동지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그는 수아 10명을 이끌고 윤참봉의 집 마당에 들어서더니 마당 한가운데 서서 윤참봉을 불렀습니다. 늙은이 나와봐. 윤참봉이 천천히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최동지는 윤참봉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직도 버티고 있었나? 이 고집불통 늙은이가. 그리고 마당에 침을 뱉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땅을 내놓겠나 아니면 이 집 손자 녀석을 역적 집안 자식으로 만들겠나? 선택해. 윤참봉은 꼿꼿이 서서 대답했습니다. 내 땅은 내가 죽어도 줄 수 없다. 최동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수아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수아 하나가 마당 한쪽에 있던 장독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장독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대대로 내려온 된장 항아리였습니다. 또 하나를 걷어찼습니다. 또 부서졌습니다.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뛰쳐나왔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최동지가 서진을 돌아보았습니다. 오, 손자 녀석도 나왔나? 서진은 최동지 앞에 섰습니다. 눈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이 마당에서 나가십시오. 최동지가 낮게 웃었습니다. 이 어린 것이 눈에 뵈는 게 없나? 그는 서진을 천천히 훑어보다가 갑자기 손짓을 했습니다. 수아 하나가 서진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흙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윤참봉이 앞으로 나오려 했습니다. 손자 때문에 움직이지 마십시오. 최동지가 차갑게 막았습니다. 서진은 흙바닥에 쓰러진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술이 터져 피가 났습니다. 최동지가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게 내 미래다. 역적 집안 손자는 평생 이렇게 흙바닥을 기어다니는 게 제 운명이야. 과거, 허허, 내가 막으면 영영 끝이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흙바닥에 손을 짚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작년 봄 고갯길에서 찢어진 책장을 줍던 손이었습니다. 그 겨울밤 할아버지의 얼어붙은 발을 감싸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으로 서진은 다시 일어섰습니다. 눈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최동진은 그 눈빛을 보고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 차갑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두고 보자. 기회는 한 번뿐이다. 수아들이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마당에는 부서진 장독 조각과 흙먼지만 남았습니다. 윤참봉이 서진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냐? 서진은 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할아버지의 눈빛에 처음 보는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죄스러움이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눈빛에 서진의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괜찮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괜찮습니다. 서진은 웃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부서진 장독 조각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한참이 지나 윤참봉이 낮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예. 공부해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알았습니다. 그 두 마디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담겨 있는지를.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과거 시험이 바로 내일로 다가온 것입니다. 서진은 밤늦도록 벼루를 정갈히 닦았습니다. 반드시 이 벼루로 장원급제를 해야겠다. 그 겨울밤 할아버지의 얼어붙은 발이 고갯길에서 바람에 날리던 찢어진 책장이 흘바닥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최동지의 눈빛이 모두 이 한 번을 위해 있었던 것이다. 마당에서는 별빛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진은 마침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할아버지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겠지. 그런데 그날 밤 마을에는 이상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최동지가 수아들을 이끌고 마을 어귀에서 웅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일 새벽 과거 시험장에 가기 전에 저 늙은이를 영모제로 묶어 관아로 끌고 간다. 손자까지 연루시켜버리면 과거는 영영 못 보는 것이지. 최동진은 음침하게 웃으며 수아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을 이미 눈치챈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윤참봉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참봉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낮에 행랑아범이 귀띔해준 말이 귓속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최동지의 신복들이 오늘 밤 움직인다는 것, 그리고 그 화살이 손자까지 겨냥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서진이가 시험장에 가기 전에 잡히면 그것으로 끝이다. 윤참봉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촛불 아래 장롱 깊은 곳에 손을 넣어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30년을 비밀리에 간직해온 서찰 하나였습니다. 최동지 집안이 대대로 백성들의 전답을 불법으로 갈취해온 증거와 지난 5년간 윤참봉 조선을 탄압해온 죄목이 빠짐없이 적힌 문서였습니다. 행랑아범이 목숨을 걸고 하나씩 모아온 증거들이었지요. 이것만 어사대에 전해지면 최동지는 끝이다. 하지만 내가 잡혀가면 이 서찰도 함께 압수된다. 그리고 최동지 수아들이 마을을 나서는 서진을 수색할 것이다. 서찰을 그냥 건네주면 바로 빼앗긴다. 윤참봉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들어 책상 위 단계벼루를 바라보았습니다. 묵직하고 단단한 돌벼루. 윤참봉의 눈빛이 흔들렸다가 이내 결연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붓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밤새 편지를 썼습니다. 촛불이 절반이나 줄어들고 나서야
붓을 내려놓았습니다. 꼬깃꼬깃 접은 편지를 서찰과 함께 기름 먹인 가죽 주머니에 넣었지요. 그리고 벼루를 뒤집었습니다. 벼루 밑바닥에 칠로 막아 만든 작은 공간 안에 그 가죽 주머니를 밀어 넣었습니다. 칠로 다시 꼼꼼히 덧발라 감쪽같이 막았지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저 아이가 직접 꺼내기 전에는. 윤찬봉은 벼루를 제자리에 내려놓고 손자의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겨울밤 얼어붙은 발을 손으로 감싸 쥐던 아이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고갯길에서 찢어진 책장을 하나씩 주워 담던 아이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흙바닥에서 일어나 장독 조각을 말없이 줍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5년을 그렇게 버텨온 아이였습니다. 서진아, 이 못난 할미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구나. 윤찬봉의 눈가에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 사라졌습니다. 새벽빛이 채 밝기도 전에 서진은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그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평소에 엄하고 꼿꼿하던 눈빛과 달리 무언가 무거운 것을 짊어진 사람처럼 서려 있었습니다. 서진아, 예, 할아버지. 일어나거라. 서진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윤찬봉은 말없이 서진의 책상 위에 놓인 벼루를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그것은. 윤찬봉은 대답 대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서진이 불안한 마음으로 뒤를 따랐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찬봉은 벼루를 마당 한가운데 대돌 위에 힘껏 내리쳤습니다. 쾅! 벼루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할아버지! 서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5년을 함께한 벼루였습니다. 과거 시험을 하루 앞두고 할아버지가 직접 내리친 벼루였습니다. 윤찬봉은 아무 말 없이 부서진 조각 중 가장 큰 것을 집어 서진의 발 앞에 던졌습니다. 이 망가진 벼루 조각이나 들고 썩 꺼져라. 내 눈앞에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내 손으로 관아에 넘기겠다. 서진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무슨 잘못을 하였습니까? 내일이 과거 시험인데 어찌하여. 닥쳐라. 이 못난 것아. 나는 내 얼굴 보기도 싫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보았습니다. 달빛에 희끗 드러난 할아버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것을, 눈가가 붉게 충혈되어 있는 것을, 밤새 한숨도 못 주무신 듯 눈밑이 푹 꺼져 있는 것을, 그리고 무엇보다 깨진 벼루를 내려다보는 할아버지의 눈빛 속에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이 서려 있는 것지? 서진은 천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부서진 벼루 조각을 주었습니다. 차갑고 묵직한 돌 조각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문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대문이 등 뒤에서 쿵 하고 닫혔습니다. 서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벼루 조각이 예사롭지 않게 무거웠습니다. 서진은 눈살을 찌푸리며 조각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밑바닥에 손을 댔습니다. 뭔가 있다. 손끝으로 더듬자 칠로 막아놓은 얇은 공간이 느껴졌습니다. 서진은 조심스럽게 칠을 긁어냈습니다. 그 안에서 기름 먹인 가죽 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서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서진은 마을 어기 느티나무 아래 앉아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빼곡한 글씨로 채워진 낡은 서찰. 그리고 또 하나는 꼬깃꼬깃 접힌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겉봉에는 익숙한 필체가 적혀 있었습니다. 내 손자 서진에게. 서진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집 밖으로 나왔을 것이다. 서진의 눈이 빠르게 글자를 쫓았습니다. 오늘 새벽 최동지의 무리가 이 할미를 영모제로 잡으러 올 것이다. 미리 눈치채지 못했다면 너까지 연루되어 과거의 길이 영영 막혔을 것이야. 그래서 이 못난 할아비가 너를 내쫓은 것이다. 서진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이 서찰 안에는 최동지 일당이 30년간 백성들의 전답을 갈취하고 지난 5년 너와 이 할미를 탄압해온 죄목이 낱낱이 담겨 있다. 이것을 반드시 한양 어사대에 전하거라. 단 혼자 움직이지 말고 반드시 과거 시험을 먼저 치러라. 장원급제한 자의 말과 도망자의 말은 무게가 다른 법이다. 그리고 명심하거라. 어사대로 가는 길을 최동지 수하들이 막을 것이다. 절대 서찰을 빼앗기지 마라.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겨울밤이 떠올랐습니다. 파랗게 얼어붙은 할아버지의 발이 떠올랐습니다. 고갯길에서 바람에 날리던 찢어진 책장들이 떠올랐습니다. 흙바닥에서 나를 내려다보던 최동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할아버지는 알면서도 혼자 짊어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편지의 마지막 줄은 얼마나 급하게 쓰셨는지 글씨가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서진아, 이 할미가 아끼는 벼루를 내 손으로 부수는 것이 얼마나 아팠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하지만 벼루보다 내가 더 소중하니 어쩌겠느냐. 부디 살아서 장원급제하거라. 그것만이 이 할미의 소원이다. 못난 소리를 해서 미안하다.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윤참봉의 기와집에는 최동지의 포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참봉을 잡아라. 역적과 내통한 죄로 관하로 압송한다. 윤참봉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정갈한 도포를 입고 사랑채에 단정히 앉아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해보거라. 최동지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서찰은 어딨나? 뒤져라. 수하들이 집 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서찰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최동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서진이 가지고 나간 것이다. 당장 잡아라. 수하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한편 서진은 시험장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품속에 서찰을 꼭 안은 채 골목길을 빠져나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거기 서거라. 최동지의 수하 셋이 횃불을 들고 길목을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품 안에 든 것을 내놓아라. 서진의 손이 저절로 가슴께로 갔습니다. 빼앗기면 안 된다. 이것을 빼앗기면 할아버지는 영영 억울함을 풀지 못한다. 서진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골목 안으로 뛰었습니다. 잡아라. 수하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서진은 좁은 골목을 이리저리 누볐습니다. 어릴 때부터 뛰놀던 마을이었습니다. 눈을 감고도 길을 알았지요. 담을 넘었습니다. 개울을 건넜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달렸습니다. 그런데 마을 어귀를 벗어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큰 수하 하나가 서진의 뒷덜미를 낚아챘습니다. 잡았다.
서진은 땅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품속의 서찰을 지키려 몸을 웅크렸습니다. 내놓아라. 수아가 서진의 팔을 비틀었습니다. 서진은 비명을 참으며 버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이, 거기. 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랑아범이었습니다. 손에 낫을 든 채 밭에서 나오고 있었지요. 새벽부터 남의 집 아이한테 무슨 짓이오? 수아가 머뭇거렸습니다. 그 틈을 서진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뛰었습니다. 죽어라 달렸습니다. 들판이 펼쳐졌을 때 서진은 멈춰서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품속에 손을 넣었습니다. 서찰이 그대로였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지켰습니다. 시험장에 들어서는 서진의 눈빛은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옷은 찢어지고 팔다리에는 피가 배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그 어느 선비보다 더 단단했습니다. 붓을 들었습니다. 벼루가 없었습니다. 옆 선비에게 양해를 구해 먹을 빌렸습니다. 그날 서진이 쓴 글은 시험관들의 눈을 번쩍 뜨이게 했습니다. 탐관오리의 횡포 속에서 백성을 지키는 목민관의 도리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에 5년의 피와 눈물이 배어 있었지요. 장원이요. 급제 교지를 받는 즉시 서진은 품속에 서찰을 들고 어사대로 달려갔습니다. 어사나리, 억울한 사연을 들어주십시오. 어사는 서찰을 훑어보다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있느냐? 서찰 하나로는 부족하다. 최동지는 사또의 오른팔이다. 서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날이 이 서찰을 모은 분은 제 할아버지이십니다. 지금 이 시각 최동지에게 잡혀 옥에 갇혀 계십니다. 할아버지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 저를 내쫓으셨고 아끼시던 벼루를 손수 부수어 그 안에 숨겨 보내셨습니다.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5살에 부모를 잃고 이 할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그 5년 동안 할아버지와 저는 겨울에 나무도 없어 솔잎으로 밤을 버텼고 길바닥에서 발길질을 당했으며 그를 가르쳐줄 스승도 잃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틴 것은 오직 이 서찰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거짓이라면 제 목을 치십시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무고한 백성들이 저 탐관오리에게 짓밟히고 있습니다. 어사가 오래 서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찢어진 옷, 피 맺힌 팔다리, 그리고 흔들림 없는 눈빛. 어사는 천천히 서찰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글자도 빠뜨리지 않고 읽었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어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봐라. 출두 준비하라. 최동지가 관아에서 의기양양하게 앉아있을 때였습니다. 어사 출두요. 횃불을 든 포졸들이 관아 마당을 가득 메우는 것을 보자 최동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사는 서찰을 냉정하게 내밀었습니다. 최동지, 30년간 백성의 전답을 갈취하고 무고한 선비에게 영모의 누명을 씌우고 그 손자를 5년간 탄압한 죄 낱낱이 알고 있다. 최동지가 부들부들 떨며 뒷걸음쳤습니다. 그것은 가짜입니다. 저 어린 것이 조작한 것입니다. 어사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장원급제한 새 선비가 목숨을 걸고 가져온 증거를 가짜라 하느냐? 어사의 눈길이 돌아갔습니다. 그곳에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남루한 차림의 팔다리에는 긁힌 자국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어떤 관복보다 더 위험이 서려 있었습니다. 최동진은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끝났음을. 여봐라. 최동지를 당장 결박하라. 포졸들이 우르르 달려들자 최동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애원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나으리. 제발 한 번만. 서진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년 전 이 마당에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돌려드립니다. 이것이 당신의 미래입니다. 구경하던 마을 사람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한다. 속이 다 시원하다. 천벌을 받은 게야. 포승줄에 묶여 끌려가는 최동지의 뒤로 마을 사람들의 함성이 메아리 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의 눈은 이미 할아버지가 갇혀 있는 옥사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옥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윤참봉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빛이 들어오는 것을 느꼈지요. 그리고 그 빛 속에 익숙한 얼굴이 서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진이었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윤참봉은 한참을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팔다리에 가득한 긁힌 상처를 보았습니다. 찢어진 옷을 보았습니다. 이 못난 것아, 왜 이 모양이냐? 할아버지 때문입니다. 서진은 달려가 할아버지를 끌어안았습니다. 평생 표현이 서투르던 할아버지가 그날은 눈을 감고 손자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그 손길이 얼마나 떨리고 있었는지 서진은 오래도록 잊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흘렀습니다. 최동진은 갈취한 재물을 모두 토해내고 엄한 중죄를 받았으며 빼앗겼던 백성들의 전답은 모두 제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서진은 관직에 나가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목민관이 되었고 윤참봉은 손자가 마련한 따뜻한 방에서 편안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손자가 내외를 데리고 인사를 왔습니다. 윤참봉은 마루에 앉아 먼 산을 바라보다가 서진이 내미는 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정갈하게 새로 만든 단계벼루였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장원급제하고 처음 받은 녹봉으로 장만했습니다. 윤참봉은 벼루를 한참 어루만지다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부서진 벼루 조각이었습니다. 서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할아버지, 그것을 아직 버릴 수 없었다. 윤참봉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내가 내 손으로 부쉈으니 내가 간직해야지. 이것을 부수던 날 이 할미 손이 얼마나 떨렸는지 너는 모를 것이다. 서진은 할아버지의 주름진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벼루 조각이 저를 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에 심어진 감나무에 주홍빛감이 탐스럽게 열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참봉의 집 사당에는 부서진 벼루 조각과 새 벼루가 나란히 모셔졌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들이 묻곤 했습니다. 저 망가진 조각은 왜 저렇게 모셔두셨습니까? 서진은 언제나 같은 말로 대답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것을 손수 부수면서까지 손자를 살리려 했던 할아버지의 마음이 담긴 물건입니다. 사랑이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것임을 그 조각이 평생 가르쳐 주었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끼는 것을 부술 수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 윤참봉은 손자에게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부서진 벼루 조각 하나가 평생의 말보다 더 진한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차디찬 겨울밤 혼자 발을 얼려가며 버티던 할아버지. 고갯길에서 찢어진 책장을 줍는 손자를 멀리서 바라보며 가슴을 쥐어뜯던 할아버지. 흙바닥에 나뒹굴면서도 일어서는 손자에게 공부해라 두 마디로 모든 것을 대신한 할아버지.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가장 아끼는 것을 손수 부수며 손자의 앞길을 열어준 할아버지. 여러분의 곁에도 말 대신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십니까? 어쩌면 그분의 차가운 말 뒤에, 엄한 눈빛 뒤에 부서진 벼루 조각처럼 간직된 사랑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